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예명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성교육인데요. 좀 야하게 할까요? 점잖게 할까요? 반반? 예? 반반? 반반? 늘 나오는 대답이야. 아, 애매하게 반반. 오늘 저를 잘못 부른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성인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성인 성교육. 제 소개를 조금 하면은 원래 출판사를 이제 좀 운영하다가 멀티오라즘 맨을 제가 1997년도에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던 이런 그 오르가즘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던졌죠. 그래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20년 이제 됐죠. 아마 성인 성교육으로는 국내에 제가 처음일 겁니다. 제가 이제 최초로 성강의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성애 아줌마가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성애 선생님은 이제 청소년 성교육을 이으신 분이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 성교육을 국내 최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멀티오라는 개념을 더 이제 발전시켜서 에너지 오르가즘 개념으로 지금 성인 성교육을 이제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성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그 성학입니다. 청소년 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이 성인 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청소년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청소년 지도법을 지금 배우러 오셨는데, 사실은 청소년 뭐 성상담이나 교육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시고 올바른 체험을 하시고 또 성적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청소년 이미 사춘기가 되면은 성에 대해서 거의 다 아는 시기고요. 자유행위를 통해서 이미 성생활을 합니다. 본격적인 그 부부관계를 안 한다 뿐이지 이미 성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교육이 성인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성인에 준해서. 이제 하는 방법론을 이제 좀 쉽고 재미있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내용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그런 식의 이제 교육이 돼야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성인기를 맞이해서 더 건강하고 이제 즐거운 성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성에 대한 책 외에도 건강이라든가 뭐 기공, 그 밖에 이제 명상에 대한 책도 많이 저술을 했어요. 포브레인 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을 4가지 요소를 이렇게 파악해서 4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이제 충족시키고 개발하는 그런 수련 시스템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인 교육을 많이 강조하시죠, 그죠? 전인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요소 얘기했죠? 기존에 지덕체 많이 들어봤죠, 그죠?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덕,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거죠, 지덕체. 동양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이게 이제 정기신이라고, 정기신, 정기신. 인간을 이제 그 3요소로 파악해서 3요소를 이제 조화롭게 이제 공부하는 거를 전인교육이라고 얘기했죠. 사실 학교에서 이제 전인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런 전통의 그 3가지 요소를 4가지 요소로 더 세분화했습니다. 성을 이제 독립시켰어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성을 제가 이제 독립시켜서 인간을 4가지 요소로 이제 파악하게 됐어요. 조금 더 명확하죠, 그죠? 인간의 욕구들이 많지만은
크게 구분하면은 이 네 가지 범주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 정신적인 욕구, 여기 감정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로 우리가 대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조화롭게 충족이 되고 개발이 되도록 그리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죠. 그죠? 짧게 뭐 지식을 그냥 뭐 많이 익힌다든가 수학 뭐 문제 뭐 이렇게 푼다든가 그게 배우면은 뭐 직업적으로는 뭐 쓰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는데 크게 우리가 많이 쓰이진 않죠. 그죠? 근데 진짜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이런 인간의 네 가지 요소를 잘 개발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참 교육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이 가장 사실은 뿌리가 되거든요. 구조적으로도 이제 네 개의 방이 있어요. 네 개의 방이. 복강, 여기 골반강이 있고, 여기 복강이 있고, 여기 흉강이 있고, 뇌에는 이제 내강이 있어요. 한 집안에 이제 그 방이 네 개가 있는 거죠. 방이 네 개가. 실제적으로 그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성내, 성에너지가 활동하는 방은 가장 요 밑에 있죠. 그죠? 가장 이제 근본적인 그런 욕구란 얘기죠. 성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고 삶의 그 원동력입니다. 삶의 원동력. 생명력의 뿌리 에너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성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최초로 만들어진 세포가 또 뭡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세포. 성을 통해서. 수정란. 수정란이 성세포죠. 그죠? 정자와 난자가 만난 성세포죠. 생명의 출발점이 성에너지, 성세포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원동력이고 생명력의 이제 원천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잘 충족시키고 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건강이라든가 삶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최대 관심사가 사실은 성이죠. 우리가 말은 못해서 그렇지,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적인 욕구를 항상 생각할 겁니다. 남자들은 뭐 성에 대해서 하루에 수십 번 생각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여자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몰래 생각할 거예요. 네. 이런 이론을 이제 학문적으로 최초로 이제 그 정립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유아성욕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이죠. 원래 우리는 성인이 돼가지고 성행위를 하고 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프로이트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이미 성생활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성적 욕구가 표현되는 부위가 이제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뭐 구강기에서 항문기, 뭐 성기기 이런 식으로 욕구를 그 표현하고 충족시키는 부위들이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달 단계가, 성적인 발달 단계가 심리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립해서 상당히 그 인류의 의식에 기여를 많이 했죠. 사실 뭐 태어나기 전부터 성적인 행위가 시작돼요. 요즘에 초음파 이런 것이 발달돼 가지고 태아를 이렇게 많이 검진을 하고 하는데, 이미 뱃속에서 이미 성적인 활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태아가 꼬추를 이렇게 만진다든가 뭐 손가락을 빤다든가 이런 이미 성적인 행위가 이미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에 비춰봐서
우리가 성이 죽을 때까지 또 지속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의 큰 착각이 또 뭔가 하면은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나면은 성이 끝이다. 여성으로서의 이제 태족이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갱년기라는 거는 생식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생식이 종식되는 거고 성욕이라든가 그 성적 행위는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성욕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제 생명이 다 됐다는 그 징조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왕성하다는 거는 그마침 이제 건강하다는 거고 생명력이 이제 왕성하다는 그런 표시로 이제 봐도 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이 자기 개발의 아주 그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자기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10가지 요소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성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애정이에요. 애정. 애정하고 사실 성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명예나 권력, 돈 뭐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가 바로 성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얘기죠. 성적인 어떤 욕구,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양식. 우리가 마음은 마음의 양식이 있고 또 아까 전에 정신은 정신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각각의 뇌의 양식에 고유의 양식들이 있어요. 육체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지금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유지하는 것도 육체를 이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양식 중에 하나죠. 성적인 어떤 그 양식이 이 자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도 보면은 성관련 문제 혹은 이성 문제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죠. 여기는 지금 뭐 3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조사한 거 보니까 청소년의 여러 가지 그 문제라든가 관심 갖는 것이 66% 이상 차지합니다. 성 관련된 그런 의문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성에너지가 뭐고 또 성욕이 뭔지 본질부터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요 신체적으로는 그 정액이라든가 성호르몬, 이런 물질적인 작용입니다. 이 물질적인 작용이 이제 정신적으로 성욕구로 이제 표현이 되고, 요게 에너지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성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런 이제 성에너지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삶의 본능이다 이거죠. 삶의 본능이고 삶의 원천 에너지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발전이 돼서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이게 창조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쓰이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성에너지, 정액, 난자 외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이제 이 성에너지입니다. 창조 에너지, 생명 창조 에너지. 생명을 창조하는 에너지다. 이런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이 중요하다 하는 걸 먼저 기본적으로 인식하셔야 되고, 이 창조 에너지가 이제 그 활동 에너지의 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근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성에너지가 왕성한 사람일수록 창조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예술적으로나 뭐 어떤 분야에 뛰어난 업적들을 이루는 사람들 보면은 성에너지들이 상당히 왕성해요. 대부분 보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활동 에너지, 창조 에너지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녀 간의 이제 그 사랑 에너지,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랑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가슴의 어떤 욕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그 관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성에너지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남녀가 성이 잘 맞을수록 조화로울수록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친밀감이 더 유지가 되고 더 생깁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랑의 그 유통기한을 얘기하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요즘에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적으로? 20개월. 처음에 남녀가 이렇게 끌려가지고 만날 때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도파민. 그 다음에 페닐에틸라민이라는 이런 친밀감을 일으키는 호르몬들이 막 다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호르몬이 유지되는 유통기한이 평균 한 20개월이에요. 20개월. 성생활을 안 하면은 오히려 어떤 그 기대감이나 신비감 때문에 그런 친밀감이라든가 애정이 오래 유지될 겁니다, 아마. 근데 성생활을 해서 잘 안 맞고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성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친밀감, 애정도 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서로 끌리는 정기적인 그런 그 끌리는 힘이 근본이 이게 성에너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에너지를 소모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성이 잘 안 맞아버리면은 심리적으로 멀어집니다. 심리적으로도 빨리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남녀가 깊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해도 이 성생활이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삶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즐거움의 에너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청소년 성교육 혹은 성상담 지도하는 데에서 조금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양적인 어떤 개념이 조금 추가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뭐 일반적인 범주에서 정상적인 차원만 얘기하면 좀 안 되고요. 더 건강하게, 더 잠재력을 개발하는 식의 그런 성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릴 때부터. 그러려면 이제 동양적인 개념이 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우성 그 팟캐스트, 옛날 구성의 아우성 팟캐스트 나갔을 때 구성의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한 5회 동안 동양의 성에 대해서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상당히 이런 동양의 성이라든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그 에너지오라는 개념이 전 국민적으로 많이 그 알려진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건강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 관리를 잘 해야 되느냐, 성생활을 건전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해시킬 때 건강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에너지다. 건강의 원천 에너지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부터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백지 상태일 때 정보들이 전달되면은 상당히 잘 받아들이고 체화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성인들 교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잡다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접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러한 건전한 의식들을 심어주면은 상당히 잘 받아들이고 빨리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이제 정신 에너지의 원천으로 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의식이나 정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도 그 성 에너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정신 에너지의 원천이 성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까지 이제 동양에서는 얘기합니다. 성 에너지를 통한 이제 수행론까지 동양에서는 발전돼 있죠. 탄트라라든가 우리 이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에 이제 방중술 이런 걸 통해서 성수행 그런 문화도 이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에서 금욕을 하죠. 금욕을 많이 강조하죠. 근데 그게 원리를 살펴보면은 성 에너지를 결국은 낭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욕한다는 의미가.
성생활을 하든 금욕을 하든 성에너지를 이제 이런 고차원의 영역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먼저 이제 이해를 좀 하실 필요 있어요. 성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명 창조 에너지, 생명을 창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활동 에너지. 우리가 활동력의 근본 에너지도 성에너지다. 그러니까 성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왕성하게 활동력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성에 잘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공을 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리고 학습에도 연관되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두뇌가 막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공부를 잘 하려고 해도 성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을 돈독하게 유지시켜주는 수단이다. 근본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건강 에너지의 원천이고 의식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성을 얘기했어요. 자, 정리가 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각 뇌가 있고 각 뇌를 우리가 만족시켜주는 양식을 잘 공급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 성내 양식은 성감대를 적절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즐거움,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 성내 양식이에요. 성내 양식이고,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은 그 생체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겨. 우리가 성감대 자극할 때 다른 부위보다 막 더 전기가 많이 생기죠. 찌릿찌릿한 느낌도 막 생기고, 그게 이제 일종의 에너지 느낌이에요. 에너지 느낌. 신경을 자극하면은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몸에 이제 잘 소통이 됨으로써 이제 이런 내분비선, 장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이제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는 이제 행복감, 이런 충족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자극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이제 건강에 오히려 해칠 수도 있고, 자극하는 방식에 따라서 건강하게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인 행위를 추구할 때 건강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아닙니까? 금지시키는 위주로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내 양식을 유아부터 이미 아까 전에 성욕이 생긴다고 그랬고, 성행위를, 성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그게 이제 건강하게 잘 추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추구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잘 그 성내 양식을 건강하게 먹도록 잘 지도가 돼야 되겠죠.